미국 맨하탄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햄튼은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부호들의 별장이 몰려 있으며 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월가 사람들의 수많은 주말용 별장들이 햄튼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월가에서 재정 전문가로 유명한 테드 암몬이 햄튼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장은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집안을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금품도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테드를 공격했기 때문에 반격할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드 암몬은 머리에 약 35차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테드 암몬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1949년에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영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훤칠한 키,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야말로 이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트럼펫을 연주하는 것을 즐겼으며 각종 스포츠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학생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버크넬 대학교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는 27살 때 첫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영국에서 생활을 했으며 성격 차이로 이혼한 후 증권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맨하탄에 왔습니다. 혼자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제네로사 랜드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긴 테드는 약속 장소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화가 난 제네로사는 다음날 그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며 따졌습니다. 제네로사는 비록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예술가이고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매달리고 의존적이었던 여자들만 봤었던 테드는 똑부러지고 야생마 같이 거친 제네로사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테드는 제네로사를 만나고 그녀의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사랑에 빠졌고 그의 적극적인 구애로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198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부는 화려하고 재미있게 살았으며 서로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베스트 커플이라고 불리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결혼 후 테드는 월스트리트에서 재정 전문가로 일하면서 승승장구했고 수백만 달러가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을 벌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부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쌍둥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은 테드는 어린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바쁜 맨하탄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 시골에 있는 궁궐 같은 대저택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네 식구가 영국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고 테드는 사업을 하겠다며 쌍둥이와 아내를 영국에 남겨두고 혼자 뉴욕으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로사는 테드가 비즈니스로 맨하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어긋난 부부 사이는 회복이 힘들었고 가족은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각자의 집을 구입해서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로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생활비와 양육비로 1년에 1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테드가 외도로 가족을 깼다고 생각한 제네로사는 테드를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기도 전에 제네로사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네로사를 사랑에 눈멀게 만든 사람은 그녀보다 6살 어린 평범한 집안 출신의 전기 수리공인 다니엘 펠로시입니다. From a world of enormous wealth, been to every continent, and I've been to Florida. Yeah. 제네로사와 다니엘의 인연은 2000년에 제네로사가 아이들과 살 집을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 전기 기술자인 다니엘을 고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로사 집을 공사하는 동안 다니엘은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트럭에서 잠을 잤습니다. Lisa showed up and found me sleeping in the truck, and she said none of her workers sleep in the truck. She turned around and said, "You come stay at the Stanhope. I'll get you a room at the Stanhope." 스탠호프 파크 하얏트 호텔은 제네로사가 집 리노베이션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묵고 있었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제네로사가 자신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 역시 이혼을 하고 있었으므로 외로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됐지만 너무 다른 세상의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I was in the middle of a divorce, and this was a very attractive, elegant lady who told me she was getting divorced. She told me she hadn't had sex in 2 years. 그렇게 제네로사와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 달 숙박비가 $70,000짜리 최고급 호텔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제네로사는 다니엘에게 미쳐 있었고 중졸 출신의 각종 약물 중독자였던 말 그대로 외모만 멀쩡했던 다니엘은 부유한 여자친구를 만나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맥주만 마셨던 그는 리무진을 타고 읽기조차 힘든 고급 와인을 마시며 이동을 했으며 이스트 햄튼에 있는 제네로사의 고급 저택에 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제네로사와 테드는 1년 반 동안 최악의 이혼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찾기 위해 각자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상대방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2001년 10월 테드가 제네로사에게 약 300억 원을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 22일 오후 5시 이스트 햄튼 저택에서 테드는 알몸인 상태에서 숨진 채 사업 파트너에 의해 발견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약 5분 동안 몽둥이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어흔이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폭행을 당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테드의 여자친구와 그가 죽어있는 모습을 최초로 발견한 사업 파트너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당연히 1년 넘게 그를 증오하고 괴롭혔던 제네로사와 그녀의 연인 다니엘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스트 햄튼 저택은 제네로사가 쓰고 있지 않을 때는 테드가 와서 지내고 있었고 집 전체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테드가 살해당하기 6개월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보안 카메라 회사를 고용했으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일일이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네로사와 다니엘은 햄프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컴퓨터로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테드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영상에 찍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드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제네로사가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경찰은 제네로사와 다니엘이 테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카메라로 알아낸 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집에 들어가서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No, I did not murder Ted. I've been trying to scream it since day one. 사건 당일 이스트 햄프턴 집안을 찍은 카메라 영상들이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깜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니엘과 제네로사는 처음부터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테드 암몬이 10월 22일 일요일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니엘은 10월 21일 토요일 늦은 밤부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음날 일요일에 열리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 자정쯤 맨하탄에서 출발해서 여동생 집이 있는 센터 모리체스로 1시간 20분을 운전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터 모리치스는 사건이 일어난 이스트 햄튼과 공교롭게도 약 50분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그가 테드를 해친 후 여동생 집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새벽 1시 20분에 여동생 집에 도착했으며 새벽 2시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동생 딸인 켈리는 외삼촌인 다니엘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새벽 3시 30분쯤 잠에서 깼다고 말합니다. Did you talk to him? Yeah, he wanted to know where the blankets were so he can go to sleep.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인들은 많았지만 여전히 그의 알리바이는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제네로사와 다니엘을 의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확실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인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드가 죽고 3개월 후인 2002년 1월 백만장자 제네로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다니엘과 결혼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네로사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엘의 고향인 센터 모리치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백만장자에게 어울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네로사는 자신의 아이들을 다니엘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내게 했으며 다니엘의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제네로사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새 출발을 한 지 몇 달 만에 46세 제네로사는 유방암 사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다니엘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로사와 다니엘은 여전히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수사를 계속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와 제네로사의 건강 악화로 그들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2003년 8월 제네로사는 세상을 떠났고 다니엘은 유일한 살해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2년 반의 조사 끝에 2004년 3월 마침내 데니 펠로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꽤 강력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물질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큰 돈을 써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And he doesn't have a PhD. And in fact, he's a high school dropout. But he's not a killer. I ain't do nothing. 변호사는 다니엘이 살인과 연관 있다는 물리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사건 당시 제네로사의 남자친구에 불과했으며 테드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는 아무런 살인 동기가 없었다며 변호사는 다니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had a lot more to benefit from Ted Ammon's death than Danny.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다니엘이 테드와 사이좋게 지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네로사가 테드를 죽도록 싫어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드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은 후에 테드의 가족이 쌍둥이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로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항해사였던 아버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죽은 후 남겨질 아이들을 부탁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제네로사는 자기가 죽은 후 누가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중졸 출신의 약 물 중독자였던 다니엘이 아이들을 키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네로사는 상주에서 아이들을 도맡아 키워준 학벌이 좋은 영국 출신 유모인 케이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제네로사의 결정에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The children are very upset. More upset than you know. 다니엘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I'm very concerned for your children. It's not good. It's not good at all. Oh, Danny, you seem to forget. I'm still alive. These are my children. I make the decisions about my children. They've lost their father, now they're losing their mother. I'm not going to allow them kids to be raised like you were. I'm not. Danny. 그렇게 제네로사가 죽은 후 아이들은 57세 영국 유모인 케이가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한편 제네로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니엘은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젊은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으며 1년 후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아이를 혼자 출산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다니엘에게 아들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올 날만 기다리면서 아들을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2004년 다니엘의 재판은 시작되었고 검사는 다니엘이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리고 좀도둑놈이었다고 말하며 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 다니엘이 테드의 죽음으로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살인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다니엘이 돈 때문에 테드를 살해한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드가 이혼을 하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다니엘의 부자 여자친구인 제네로사가 테드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파트너이자 조력자인 다니엘에게 떨어지는 돈도 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로사와 다니엘은
테드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기로 한 월요일 하루 전날인 일요일 새벽에 서둘러서 테드를 죽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벼운 언행과 신중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똑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니엘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할 때 술에 취해 기분이 업돼서 자기가 테드가 살해당한 현장에 있었다고 자랑하듯이 몇몇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함께 이스트 햄프턴 저택 리노베이션을 했던 동료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다니엘이 테드를 살해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테드를 몽둥이로 잔인하게 때릴 때 테드가 살려달라고 빌면서 아기처럼 울었다고 전 여자친구에게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러 다니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진 날 다니엘에게 전화를 받았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하는데 어디에 버리는 게 좋은지 알려달라며 아들이 자기에게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다니엘이 범행 영상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와 범행 도구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5 years of being a criminal defense lawyer, I never saw a father come in voluntarily as he testified and give evidence against his son. 항상 부모의 속을 썩히고 문제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생일 파티 비디오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찍힌 영상입니다. 재판이 다니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자 그는 전략을 바꿔서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네로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다니엘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제네로사와 사귀기 시작하고부터 그녀는 매일 테드를 죽이고 싶다고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네로사는 그에게 테드를 죽여달라고 부탁도 했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This woman told me 100 times she was going to go kill her husband. 100 times. 다니엘은 제네로사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테드를 살해했으며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 kept my mouth shut because my wife, Generosa, married me to keep my mouth shut. That was the whole reason, to keep my mouth shut. 배심원들은 눈에 보이는 정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here was no eyewitness there. There was no murder weapon recovered that had his fingerprints on it. 다니엘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을 안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긴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니 펠로시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범행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들어있던 하드 드라이브가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인이 하드 드라이브를 숨겼을 것이며 그 범인은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숨겨야 할지 물어봤던 다니엘이라고 배심원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 테드를 죽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죽였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가 범행 장소에 있었고 살인에 어떻게든 개입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펠로시는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